경남에서는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지만 개학을 앞둔 교육당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13개에 불과했던 경남의 음압경기 경상이 현재 36개로 늘었습니다. 집단 환자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했습니다. 양산의 북부동 일대 집안 침하 현상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해운동 복합관광단지의 사업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창원시의회가 보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경남도 차원의 비상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졸업식은 모두 교실 안에서 학부모 동참 없이 진행됩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29일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경남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경남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발병지인 우한을 방문하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총 13명. 이들은 2주 동안 집에만 있는 자가 격리와 함께 전담 공무원의 1:1 관리를 받는 능동감시 대상자입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능동감시 대상자를 음압병동으로 격리시킬 수 있다는 도지사의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자가 격리가 적합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명까지 들어가 버리면 등등으로 맞지도 않고 진료비 맞지 않은 사람은 진료 지원도 안 하거든요. 진료비 지원도 국가에서. 이후로 이분을 계속 자가 격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도 비상 대응 태세입니다. 개학이 다가오는 만큼 학부모들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대로 개학식 일정을 그대로 추진합니다.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통제되지 않아 오히려 감염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졸업식은 축소됩니다. 교직원, 학부모 연수나 수학여행 등 단체 활동도 모두 통제됩니다. 강당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도 학교 출입을 가능한 한 좀 통제하는 걸로 졸업을 각방 교실에서 졸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발병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 지역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학생은 1명입니다. 도교육청은 자가 격리 기간인 2주가 끝났고 열도 없지만 오는 2월 2일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후베이 지역 이외에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방문한 이력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전수조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나 메르스 때와 또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보니까 치료제가 없고 아직까지 감염 원인도 명확하지 않아 공포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병한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안수민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는 형태라는 것.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같은 종 간의 감염을 일으키는 통상적인 바이러스와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된 변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와 89% 이상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 치료 백신이 없을 뿐더러 감염 확산의 원인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실정. 현재 가장 유력한 확산 원인으로는 공기 감염이 아닌 사람의 침 등을 통한 비말 감염이 지목됩니다.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쨌든 변종인데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 호흡기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염의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지난 23일 우한 폐쇄 조치를 내렸지만 현재 31개 지역에서 6천 명에 달하는 감염증 환자가 나타났고 13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나 유럽, 미국 등에서도 확진자 100여 명이 발생했고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의학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중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2차 감염 사례도 처음 입증돼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7일 네 번째 확진자가 나타난 뒤 추가 발병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28명이 의학적인 검사 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공항과 관광지 등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전세기를 띄워 중국에 있는 자국민 기환 지원 조치를 취하는 등 2차 감염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감염 경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만큼 예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전까지 밝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4종,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종 등 총 6종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됐습니다. 증상은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으로 독감과 유사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한시 등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 감기 걸리면 열나고 기침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목 아프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상이. 근데 우한에 갔다 온 사람 저 집중관리 대상이고. 정확한 치사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9일 기준 감염자 6천여 명에 사망 130여 명인 것을 미루어 볼 때 2%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예비 재생산 지수는 1.4에서 2.5로 독감과 유사합니다. 감염자의 침 등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자의 침이 직접 점막에 닿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질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가 아직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이때 손바닥과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증세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코와 입을 막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가 없다면 이렇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창원시가 시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를 모두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번 연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결정됐습니다. 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지역 내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등 49곳에 손소독제도 비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산의 원도심 지역인 북부동 일대가 집안침하 현상으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뒤틀리고 기울어지기까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하루하루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산시 북부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기둥들이 지진이라도 난 듯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오가는 길은 군데군데가 볼록 솟았고 땅이 꺼지다 못해 계단처럼 턱이 생겼습니다. 현관에는 성인 팔 하나가 들어가는 구멍이 뚫리는가 하면
아파트 밑으로는 거대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2년 전부터 나타난 집안 침하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시방편으로 2차례의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계속된 집안 침하에 이것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밤에 잠을 지금 제대로 못 잘 정도로 12월 달에 그 12월 말에 지진 한번 왔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다 깨서 밖에 내려올 정도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다들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겠다 그래요. 아파트 전체가 기울면서 집 내부도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수평에 서랍장이 스스로 열리는 일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는 주민들. 처음에는 그냥 문이 열려 있었어. 아, 내가 문을 안 닫고 갔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다음번에도 또 갔다 오면 또 열려가고 있고 또 갔다 오면 또 열려 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 공사를 하면서 물을 자꾸 빼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주민들은 집안 침하 현상이 인근 주상복합 건물 공사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양산시가 대한토목학회에 용역 의뢰한 결과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지하 수위 변동이 집안 침하의 원인이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하 4층을 하려면 이제 지하 특파기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양산이 이게 보면 연약 지반이거든요. 지하 쪽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예. 흙막이 공사를 해놨는데도 계속 물이 이제 지하 쪽으로 계속 솟아오르니까. 양산시는 이후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용역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집안 침하의 원인을 전적으로 공사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집안 침하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쪽으로만 너무 불리하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따로 추가적인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자체 용역 1차 보고서를 다음 달 8일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집안 침하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보상을 비롯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애꿎은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3천억 원이 넘는 진해웅동 복합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해당 사업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는데요. 시의회 최종 결정에 따라 사업 자체가 기약 없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해구 웅동지구에 들어설 복합관광 레저단지. 총 사업비 3,400억 원 규모로 면적은 축구장 크기의 300배가 넘습니다.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약 71%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기가 다음 달 23일인 대출금 1,330억 원을 갚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 발등에 불이 떨어진 창원시가 나서 시의회에 해당 사업의 토지 사용기간 연장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의회는 지난주에 이어 29일 열린 상임위에서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돼도 64%의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가 반대하면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멸 민원이라든지 60몇 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의 협의 문제라든지 지금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 후 창원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사전 면담을 통해 의견 조율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뒤 다음 달 초에 다시 의회에 재상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든 지사님이든 만나서 이 문제를 빨리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같이 노력하자. 그래 해보고 나서 그래도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2월 초에 다시 처리를 하도록 하자. 하지만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개발공사가 창원시와의 협의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미지수입니다. 공사 측은 창원시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등 2가지 조건을 먼저 해결해야 사용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진해 웅동 관광단지 사업 위기를 둘러싼 복잡한 실타래는 창원시와 경남도 수장의 손으로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욱희입니다. 통영 케이블카와 욕지선 모노레일이 다음 달 3일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케이블카 정기검사와 탑승장 바닥 보수공사 등 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통영 케이블카를 2월 7일까지 5일간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 욕지선 모노레일도 차량 증편 작업 등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약 한 달간 휴장에 들어갑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2월 8일, 욕지선 모노레일은 28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대입정책 비전에 대한 설명회를 29일 도교육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도교육청 소속 2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경남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훼손시키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대입정보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대학 진학 전문위원단을 중심으로 일부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가 업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전환합니다. 도는 29일 경남도청에서 업무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변화 보고회를 열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논의했습니다. 변화된 업무 방식은 업무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업무 처리 시간을 줄이고 창의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경남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할 2020년도 명예기자단이 29일 위촉됐습니다. 도 명예기자단은 경남도 소식지인 경남 공감 명예기자 30명과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홍보 명예기자 40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신설해 운영하며 도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다양한 경남의 모습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가장 추워야 할 1월이지만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함안 영하 2도, 거창 영하 3도 등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곳들이 많겠지만 낮에는 9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겠고요. 포근한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약간씩 떨어지면서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훨씬 포근하겠지만 기온 변화가 심한 날씨에 오히려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썽인 만큼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